여러분, 전기차 충전하는데 얼마나 걸려요? 30분, 1시간? 요즘 급속 충전도 빠르다고 하지만 여전히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기다려야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충전 시간이 단 1초로 줄어드는 기술이 이미 실험실 밖으로 나왔다면 믿어지세요? 저는 경제에 관심이 많은 평범한 사람인데요. 요즘 뉴스 보면 경기 침체니 고금리니 우울한 얘기뿐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뉴스 뒤편에서 완전히 다른 흐름이 움직이고 있다는 걸 발견했어요. 바로 양자 배터리, 퀀텀 배터리 이야기예요. 오늘은 초보자도 이해할 수 있게 이 기술이 대체 뭔지, 왜 전 세계 큰손들이 여기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같은 일반인은 이 흐름에서 어떤 기회를 볼 수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풀어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1부, 우리가 쓰는 배터리, 사실 한계가 있어요. 먼저 지금 우리가 쓰는 배터리가 어떻게 작동하는지부터 이야기해볼게요. 스마트폰이든 전기차든 현재 우리 주변의 모든 배터리는 리튬이온 배터리예요. 이름에서도 느껴지죠? 리튬이라는 아주 작은 이온 입자가 배터리 안에서 이쪽에서 저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를 만들어내는 방식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할게요. 배달 음식을 생각해보세요. 배달원이 피자 한 판을 들고 좁은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가서 문을 두드리고 피자를 건네주는 거예요. 배달원이 한 명이면 한 번에 한 판밖에 못 가져다 주잖아요. 사람이 몰리면 계단에서 밀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요. 이게 지금 리튬이온 배터리가 충전되는 원리예요. 이온이 하나씩 이동하는 데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어요. 급속 충전을 억지로 밀어붙이면 열이 펄펄 나고 배터리 수명이 확 줄어들고 심하면 화재까지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이 근본적인 한계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화학 반응의 벽이거든요. 그런데 양자 배터리는 이 벽 자체를 부숴버려요. 2부 양자 배터리 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자,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양자 배터리는 화학 반응이 아니라 양자 역학이라는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을 이용해요. 양자 역학이라고 하면 엄청 어렵게 들리죠. 간단히 말하면 아주 작은 세계 원자 분자 수준에서는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규칙이 통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물건이 한 번에 한 곳에만 있잖아요. 그런데 양자 세계에서는 입자 하나가 동시에 여러 상태로 존재할 수 있어요. 이걸 중첩 슈퍼포지션이라고 해요. 또 서로 멀리 떨어진 입자들이 마치 쌍둥이처럼 하나가 변하면 다른 하나도 즉시 반응하는 현상도 있는데 이걸 얽힘 엔탱거먼트라고 해요. 양자 배터리는 바로 이 신기한 현상들을 활용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충전해요. 아까 피자 배달 비유로 다시 설명할게요. 양자 배터리 충전은 피자 8조각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손가락을 튕기는 순간 8조각이 동시에 한꺼번에 식탁 위에 나타나는 것과 같아요. 게다가 피자가 100판, 1000판으로 늘어날수록 배터리가 커질수록 피자들이 서로 정보를 나눠서 더 빠르게 더 넓은 공간을 채워버려요. 이게 핵심이에요. 3부, 충격적인 사실. 커질수록 더 빨리 충전된다고요?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배터리가 클수록 충전하는 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야 하잖아요. 큰 물통을 채우려면 작은 물통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것처럼요. 그런데 양자 배터리는 정반대예요. 배터리가 커질수록 충전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져요. 이걸 처음 들으면 말이 안 된다고 하실 텐데 실제로 호주의 국가 연구기관인 CSIRO 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의 제임스 쿠아치 박사팀이 이걸 데이터로 증명해냈어요. 배터리 안의 분자수가 늘어날수록 충전 시간이 비례해서 줄어드는 게 아니라 분자수의 제곱에 비례해서 빨라진다는 거예요. 전문 용어로는 이걸 슈퍼 엑스텐시비티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규모가 클수록 오히려 엄청나게 유리해지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2026년 3월 이 연구팀은 단순히 이론으로만 증명한 게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저장하고 방전하는 전체 과정을 세계 최초로 실증해냈어요. 국제과학학술지 Nature Light Science and Applications에 발표된 내용이에요. 이제 언젠가 될지도 몰라의 영역이 아니라 이미 됐다는 팩트의 영역으로 넘어온 거예요. 핵심 소재는 구리프탈로시아닌 CuPC라는 유기 염료 분자예요. 우리 생활에서도 쓰이는 비교적 흔한 소재인데 이걸 아주 정밀한 거울들로 만든 마이크로 공동이라는 작은 공간 안에 가두고 레이저를 쏘면 빛과 분자가 강하게 결합하면서 순식간에 에너지를 흡수해요. 그 속도가 펨토초, 즉 1000조분의 1초 단위예요. 4부, 그럼 왜 지금 돈이 여기로 몰리는 거예요? 기술 얘기만 들으면 신기하네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경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왜 지금 이 시점에 전 세계 투자금이 양자 분야로 쏟아지고 있을까요? 첫째, AI 때문이에요. 요즘 챗GPT, 제미나이 같은 AI 서비스 많이 쓰시죠? 이런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컴퓨터 서버가 필요하고 그 서버들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어요. 엔비디아 칩을 수만 개씩 가득 채운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기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에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 기업들의 최대 고민이 바로 전력이에요. 전기가 부족하면 아무리 좋은 AI 칩이 있어도 제대로 못 돌리거든요. 페라리 엔진을 달아놨는데 기름을 넣는 호스가 요구르트 빨대 수준인 상황인 거예요. 양자 배터리는 이 빨대를 소방 호스로 바꿔주는 기술이에요.
실제로 2026년 1월 Physical Review X라는 학술지에는 양자 컴퓨터 내부의 양자 배터리를 직접 통합하는 설계 방식이 발표되었는데, 이렇게 하면 내부 에너지를 재활용해서 냉각 비용을 확 줄이고 연산 속도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배터리 연구팀을 꾸리고 벤처 투자금을 밀어 넣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둘째, 국가 안보 문제예요. 2025년 1분기에만 양자 관련 분야에 12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7천억 원이 넘는 투자금이 쏟아졌고, 이건 전년 대비 무려 128%나 늘어난 수치예요. 그리고 이 돈의 상당 부분은 민간이 아니라 각국 정부가 직접 쏟아붓고 있어요. 미국은 에너지부 주도로 25억 달러 규모의 양자 리더십 계획을 추진 중이고, 일본은 74억 달러를 확정했어요. 호주는 자국에서 나온 기술인 만큼 PC 퀀텀이라는 기업에 공동 투자하는 방식으로 2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고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미래 에너지 패권을 잡겠다는 국가 전략이에요. 5부, 한국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나라 얘기를 해볼게요. 2026년 1월 29일, 정부는 여러 부처가 함께 모여 제1차 양자 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선포했어요. 2035년까지 양자 분야 전문 인력 1만 명을 키우고 관련 기업 2,000개를 육성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2026년 7월까지 전국에 최대 5개의 K-퀀텀 클러스터를 지정할 예정이에요. 쉽게 말하면 양자 기술 특화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같은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도 움직이고 있어요. LG에너지솔루션과 KAIST는 이미 2025년 9월에 리튬 메탈 배터리 12분 급속 충전 기술을 국제 학술지에 발표했고, 이제 양자 센싱 기술을 배터리 진단에 도입하려 하고 있어요. 엔비디아가 양자 오류 수정 기술을 공개하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양자칩 제조와 배터리 통합 설계 연구에 속도를 내고 있고요. 6부, 어떤 분야 기업들이 주목받나요? 그럼 이 흐름에서 어떤 분야가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크게 3가지로 정리해 드릴게요. 투자 권유가 아니라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첫째, 양자 보안 및 암호 기술 분야예요. 양자 컴퓨터가 본격화되면 기존의 암호 체계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를 막기 위한 양자 내성 암호 PQC 기술은 이미 상용화 단계에 들어섰어요. 국내에서는 드림 시큐리티, 엑스게이트, ICTK 같은 기업들이 이 분야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둘째, 광통신 및 레이저 충전 인프라 분야예요. 양자 배터리는 레이저를 이용해 무선으로 충전해요. 즉, 빛을 다루는 기술이 에너지 전송 기술이 되는 거예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망 인프라와도 연결되는 분야예요. 오이솔루션, 대한광통신, 파이버프로 같은 광통신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해요. 셋째, 양자 소재 및 장비 분야예요. 구리프탈로시아닌 같은 특수 소재나 마이크로 공동을 만드는 초정밀 장비를 다루는 기업들이에요. 덕산테코피아,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기업들이 양자급 소재 합성과 세라믹 공정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7부, 리스크도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까지 들으면 당장 뭔가 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하게 리스크도 이야기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리스크는 데코히어런스 문제예요. 양자 상태는 굉장히 예민해요. 온도 변화나 진동이 조금만 있어도 양자 상태가 깨져버려요. 실험실에서는 실온 가동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실제 전기차처럼 진동이 심한 환경에서도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아직 검증이 필요해요. 두 번째 리스크는 제조 원가예요. 구리프탈로시아닌 소재 자체는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원자 단위로 층층이 쌓아 정밀한 마이크로 공동 구조를 만드는 공정은 현재로서는 엄청나게 비싸요. 대량 생산 체계가 갖춰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좋은 기술이라도 생산 비용이 너무 높으면 시장에 나오기 어려워요. 반대로 기존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가격이 너무 빠르게 떨어져도 양자 배터리의 경제적 매력이 줄어들 수 있어요. 자, 오늘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핵심만 딱 정리해 드릴게요. 호주 CSI로 연구팀이 2026년 양자 배터리의 충전 저장 방전 전체 과정을 세계 최초로 실제로 증명해냈어요. 배터리가 커질수록 충전이 빨라지는 초흡수 현상은 전기차 1초 충전 시대를 가능하게 하는 물리적 근거예요. 전 세계 정부와 빅테크 기업들은 AI 전력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배터리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고, 우리나라도 2026년 양자 경제 로드맵을 공식 선포하며 본격적인 경쟁에 뛰어들었어요. 물론 지금 당장 모든 게 완성된 건 아니에요. 데코히어런스 문제도 있고 대량 생산까지는 시간이 걸릴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기술은 이미 실험실을 나왔고 돈은 이미 움직이고 있고 정부는 이미 판을 깔고 있어요. 경제와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나쁜 뉴스가 아니라 중요한 변화를 놓치는 것이에요. 지금 이 흐름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감정이 아니라 숫자와 흐름을 보는 습관, 함께 키워나가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려요. 궁금한 경제 뉴스나 더 알고 싶은 주제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쉽고 알찬 경제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